이러한 비타민들이 어찌 보면 내 몸의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비타민 중독증에 의해서 내 몸에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시리얼을 바쁘니까 콘프레이크나 시리얼을 먹이시는 과정에서 뒤에 영양성분표를 보시면 특별히 엽산이나 니아신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비타민 B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엽산과 니아신. 자, 우리 몸에 특별히 의외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할 성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니아신이 과잉일 때 간질환이 올 수가 있고, 또 엽산이 과잉일 때 말라리아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시간에 과학자들의 재미있는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니아신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또 점심에 간식으로 가끔 먹이는 엄마들이 시리얼이나 콘프레이크에 상당히 많이 첨가되어 있는 영양소가 바로 니아신입니다. 그런데 니아신은 가장 인기 있는 비타민 B 중에 하나인데 아침 시리얼을 포함한 많은 제조식품에 첨가된 니아신 역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다량의 니아신 3g을 투여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자, 니아신 3g을 투여한 뒤에 확인해 보니까 무슨 질환이 생기더라? 간염이 생기고 다른 간 질환이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간 환자분들이 이게 영양소 좋다고 영양소 과용으로 드시기 때문에 특별히 간은 해독하는 일을 하는데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영양소 과입. 니아신 독소의 또 다른 증상으로 안면이 홍조, 왜 갱년기 증세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하는 증세. 이게 뭐냐면 니아신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렵거나 피부가 자꾸 가려워요. 갱년기 오시면서 여러분 가려운 분들 많죠? 그럴 때 니아신 중독일 수 있고, 부정맥이 오는 분들,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이거 다 니아신 중독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진 고기와 햄버거에 니아신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반복해서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그런 증세들이 오는데, 특별히 육류에 니아신을 많이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 고기에다가 니아신을 많이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고기를 빨간색으로, 선홍색으로 보여서 고기가 먹음직스럽고 금세 잡은 것처럼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고기 잡고 나면 예를 들어 소나 돼지나 또는 닭을 잡고 나서 하루 안에 색깔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미생물 덩어리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박테리아 덩어리를, 항생제 덩어리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여러분들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병을 빨리 떼시려면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을 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류에 니아신을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고기를 빨간색으로, 선홍색으로 물들여서 신선하고 먹기 좋아 보이기 위해서 넣는데, 고기를 먹은 직후에 특별히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니아신 중독입니다. 도마도처럼 붉은색으로 피부가 변했다가 막 가려워. 이것은 바로 니아신 중독증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니아신 중독증 증세가 이런 증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니아신도 굉장히 이 과잉일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또 엽산 참 좋죠. 현대의학에서 지금 이제 영양학자들이 엽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역설합니다. 자, 그런데 B군 비타민의 하나인 엽산 역시 흔한 식품 첨가물이고 잠재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일까요? 자, 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니아신, 엽산. 니아신, 엽산. 이 수치 높은 거 사시는 엄마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잠재적으로 우리 몸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구원들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라리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엽산 수치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면역체계가 이 엽산이 부족하면 말라리아에 걸리는구나 싶어서 과학자들이 이 말라리아 환자들에게 엽산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엽산을 투여받은 아이들이 치료 후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말라리아 유발 물질이 전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라리아 병원체가 확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말라리아가 확산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반대로 말라리아 환자들에게는 엽산 수치가 부족한데, 그래서 엽산을 공급했더니 오히려 어떻게 되더라? 말라리아가 더 걸리더라. 자, 그래서 말라리아 병원체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오히려 다량의 엽산이 필요하더라. 여러분이 비타민 결핍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알약으로 먹었더니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중독에 의해서
여러분 몸이 더 약화되더라. 자, 요것을 잘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엽산이 결핍된 사람들은 말라리아 감염으로부터 오히려 엽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말라리아 감염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엽산 수치가 높으니까 말라리아에 감염되더라. 예, 한국에서는 이 말라리아가 실감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예, 유럽 쪽에서는 말라리아가 심각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말라리아도 심각한 요소로 작용하죠. 자, 케냐의 한 영국 의사가 엽산을 복용한 어린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한 무리의 원숭이들에게 엽산을 주고 엽산이 결핍된 또 다른 무리의 원숭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엽산 수치가 높은 원숭이들은 말라리아에 모두 감염이 되고, 엽산이 부족한 원숭이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의외 식품 첨가물 중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말라리아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말라리아는 빠르게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결핍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을 공급함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비참한 결과. 지금까지 여러분은 공부하셨습니다. 비타민 D의 비참한 결과, 또 알약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 A의 위험한 결과, 또 비타민 B군 중에 대표적인 니아신과 엽산을 공급했을 때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의 식탁에 대개가 이 비타민 영양제들이 수없이 가족들이 밥은 안 먹어도 비타민 약은 먹고 출근하고 먹고 학교 가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이러한 비타민들이 어찌 보면 내 몸의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비타민 중독증에 의해서 내 몸에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연과 인간 생리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을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못 간섭하기 때문에 내 몸의 인체 생리 질서가 깨지는 사실에 대해서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3대 요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암을 떼어내려고 3대 요법을 통상적인 대중요법을 시행했지만 사실은 재발전이 면역력 약화. 자,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행위처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건강에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비타민 알약이 어떻게 보면 비타민 중독증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오히려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비타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타민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참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이 책에 융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융통성 있게 융통하는 인물. 자, 그런데 이런 성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적응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바람이 이쪽으로 동풍으로 불면 동풍으로 쏠리고 서풍으로 불면 서풍으로 쏠려요. 그래서 이 하늘마을에도 100동에 누가 오시고 200동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입김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하고 여리신 여러분들은 야, 저 고기 먹어야 낫는데 그러면 또 확 쏠려서 그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해야 낫는데 그러면 또 글로 확 쏠렸다가 어느 날에 택배차가 오는데 오렌지가 짠 뜨거워요. 레몬이. 야, 그럼 또 누가 야 레몬 매일 먹으면 또 면역력 무진장 올라간대. 독소도 빨리 없어진대. 그러면 또 그 다음날 하늘마을 여기 택배차에 레몬이 수십 박스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이 융통과 같은 인물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력이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단력을 기를 필요가 있고 의지가 분열되어 있으면 올무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리 동풍에 흘리고 남풍에 흘리고 서풍에 떠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파선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의 터에 확고부동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대로 직진하시면 하나님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과 천연의 법칙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내 몸에서 독소를 다 해독하듯이 내 마음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탐심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욕 이거 다 내려놓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우리 양간호사님이 자기 아픈 거 잊어버리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이 아픈 사람 드레싱도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기뻐져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몸에 쌓이니 이 바이탈 쌓이니 멘탈 쌓이니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옆에 방이, 더 나의 생명과 같은 나에게 동역자로 두신 친구들 한 번씩 더 돌아보시고, 나밖에 모르던 요 이기심이 내가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시면 여러분들의 세포도 영역이 확장이 돼서 암세포가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품성이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날려버리지 마시고, 시류가 변할 때마다 변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의 의견이 다 옳은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옳은 줄 아는데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 사람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편에서 우리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진리를 배척하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그들은 주님께 주님의 뜻을 할 때까지 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새해 여러분들의 이 생활에 이 토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는 사회의 간섭과 예 속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믿음의 원칙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의 색깔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배척당할 때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씩씩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원칙에 걸린 때 우리 색깔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유별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까도냐 하지 마시고,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아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배려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는 예민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예민하게 유지해서 사람이 결코 낼 수 없을 정도의 세밀한 성령께서, 소영아,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지? 이건 버려야 돼. 저는 매일 제가 가장 이 목소리가 커도요, 제가 매일 제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성령의 음성을 거스릴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뭐 어쩌고 큰 일을 하지도 않지만, 소뚜껑 운전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까봐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와중에 있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합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 이걸 항상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세미나를 해야 되나, 이런, 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떤 문제를 놓고 이걸 결정하지 못할 때, 이사를 가야 되나, 또는 여기 하늘마을에 살아야 되나, 작은 일부터 여러분의 큰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데 예민한 심령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 숙제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